건강을 상징하는 무화과.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화과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화과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화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과잉 완화제 효과로 인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자연적인 소화 촉진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며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복통이나 배탈, 설사를 피하려면 하루 2~3개 정도의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무화과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무화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화과는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입안의 간지러움, 부기,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화과에는 혈당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어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무화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무화과 섭취 시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화과에는 또한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결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신장결석에 병력이 있거나 이에 취약한 사람들은 무화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무화과의 라텍스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광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섭취 후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무화과 섭취 후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강한 햇빛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비타민 K가 풍부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화과의 과도한 섭취는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비타민 K 섭취량을 유지하며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는 임산부와 수유부가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과일로 간주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임신의 경우 섭취 전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화과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화과와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자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무화과는 이미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장 건강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감자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로 인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소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가스, 복부 팽만, 심지어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을 때 장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감자와 무화과를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량 내에서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와 같은 고칼슘 식품입니다. 무화과는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을 형성할 위험이 커지는데요.
따라서 무화과를 고칼슘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과 칼슘이 체내에서 결합해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축적되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석이 형성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와 같은 설탕이 많은 음료입니다. 무화과는 자체적으로 천연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화과를 과일 주스와 같은 설탕이 많은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거나 당뇨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와 같은 고당분 음료를 무화과와 함께 섭취하면 당분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화과가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의 대표적인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무화과는 소화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는데요. 특히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무화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 관리에도 유익한데요. 특히 다이어트 중일 때 고칼로리 간식 대신 무화과를 선택하면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하며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화과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자연적인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용한 과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무화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골밀도 유지 및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에 함유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항산화 성분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노화 방지 효과를 통해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화과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화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무화과와 아몬드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무화과의 자연 당분과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주며 아몬드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과 세포 손상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몬드는 또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체중 관리와 근육 성장에도 도움을 주며 무화과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같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무화과와 계란의 조합은 소화 건강과 영양소 흡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무화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근육 회복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화과의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에너지 보충에 기여하는데요. 또한 무화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캐모마일차와 같은 허브차입니다. 무화과와 허브차의 조합은 항산화 효과와 심신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허브차는 카페인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무화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는 소화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여 무화과와 함께 섭취할 때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무화과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살펴보세요. 신선한 무화과는 종류에 따라 깊은 자주색 또는 연한 녹색을 띠며 색이 선명하고 고르게 분포된 것이 특징입니다. 색이 바래거나 얼룩이 있는 무화과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촉감도 중요한데요. 무화과를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고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좋으며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상태일 수 있고 지나치게 물렁하면 과습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향기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화과에서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이 신선함을 의미하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발효된 냄새가 나면 신선하지 않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껍질이 매끈하고 터지지 않은 무화과가 좋으며 상처나 흠집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냉장 보관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무화과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2, 3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무화과를 세척한 후 반으로 자르거나 통째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스무디나 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는 매우 연약한 과일이므로 압력이나 충격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관 시 무화과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무화과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무화과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무화과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무화과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